안녕하세요, 미루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은 이 방구석 미술관과 나도 한 문장 잘 쓰면 바랄 게 없겠네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구매하거나 뭐 광고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책 계약을 했어요. 저에게는 두 번째 책인데 첫 번째 책은 에세이였고 두 번째 책은 이제 독서법에 대한 자기계발서가 될 텐데요. 보통 책을 계약하면 출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출판사에서는 이런 결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지는 어떤 작가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책을 선물로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해외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에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나도 한 문장 잘 쓰면 바랄 게 없겠네 라는 글쓰기 실용서인데요. 제가 한 요 정도 지금 읽었는데 사실 저도 작년 4월부터 글쓰기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많았고 가이드를 하는 입장으로서도 동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내가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구석 미술관이라는 책인데요. 두께가 제법 있기도 하고 또 주제가 한국 현대 미술이라고 해서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네. 요즘 나오는 책 중에 어려운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전문적인 분야라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게 굉장히 대중적으로 쓰여진 책이 많아서 이중섭 화가, 나혜석 화가, 이응로, 유영국, 장욱진, 백남준 이름은 들어봤지만 자세히 그분들이 어떤 작품을 남겼는지는 좀 잘 모르는데 이 책이 많은 가이드가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책을 어떻게 하면 출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의 경험을 공유를 해드리자면 사실은 두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이 에세이인데 제가 호주로 이민 와서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있었던 일을 그냥 쓴 책인데 사실 첫 번째 책은 서른 전의 홀리데이라는 워킹 홀리데이 수기 2012년에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워킹 홀리데이를 왔을 때 이거를 좀 기록으로 남겨보자. 어쨌든 내 젊은 날의 추억이 될 거고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게 너무 아쉬워서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매일매일 거의 매일 남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제 전자책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는 편집자분이 그때 한참 워킹홀리데이가 지금보다는 막 이렇게 유행일 때여서 이 내용을 좀 묶어서 정보랑 같이 책에 담아서 책을 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셔서 그때 첫 번째로 서른 전의 홀리데이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아시는 분은 아신다는 그거를 시작으로 나도 본격적으로 작가가 되어볼까라고 했지만 사실은 크게 인생이 변하는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굉장히 바쁜 그런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그 책에 사실 애정을 많이 담지는 못했어요. 그냥 편집자분이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이렇게 드래그로 해서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게, 감사하게도 깔끔하게 편집을 해주셔서 책 한 권이 완성이 되는 걸 보면서 그때 처음 이제 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짜릿함? 내 글이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묶였을 때의 그 짜릿함을 처음으로 느껴본 때가 아니었던가 합니다. 제가 한국 회사 생활에 너무 지친 나머지 호주 이민을 결심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서 쓴 글을 묶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도 이제 블로그를 계속했고 제가 블로그에 키워드나 이런 검색에 잘 뜰 만한 키워드를 넣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또 출판사에서 일을 하시는 한 에디터분의 글이 눈에 띄어서 책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또 먼저 받게 됐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절판이 되지 않았겠죠? 밀리의 소재나 리드북스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입이 되셨다면 한번 들춰봐도 좋을 것 같고 재미있습니다. 제가 썼지만 솔직하게
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낭독을 또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도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처럼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공신력 있는 뭐 전문가가 아닌데 책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독립 출판을 하거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처럼 블로그를 뭐 9년, 10년 이렇게 꾸준히 운영하지 않더라도 요즘 나오는 어떤 출판 트렌드의 흐름을 좀 읽으시고, 아, 요즘에는 이런 책이 좀 많이 나오는구나를 파악하신 후에 그것과 관련된 글을, 컨텐츠를 생산하시면 생각보다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눈은 정말 밝더라고요. 저도 방송작가 일도 하고 구성작가 일도 했는데 뭔가 하나의 컨텐츠를 발굴하기 위해서 굉장한 서치를 하거든요. 막 네이버 검색을 하면 1페이지만 보는 게 아니라 한 36페이지까지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소셜미디어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5월에 마지막으로 완독한 책은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책을 읽은 이유는 6월 달에 진행하는 이제 온라인 필사 모임에서 이제 약간 부록처럼 진행하고 있는 미료의 영문학 북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북클럽에서 다루는 책을 읽으셔야 할 필요는 없고요. 자유롭게 필사를 하시면서 이런 책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책을 어떻게 읽는지, 뭐 독서법에 관한 거라든지 어떤 문장을 어떻게 필사를 하는지 그런 독서노트에 관련된 내용도 그 영상에 아마 포함될 예정이에요. 저번 달 5월 달에는 토니 모리슨의 재즈라는 작품을 다뤘는데 아무래도 조금 생소한, 국내에서는 생소한 작가의 작품이고 조금 읽는 것도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조금 더 많이 알려진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그 채팅방 안에서 같이 감상을 나누고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 달에도 이제 책을 읽고 제가 뭐 독서 모임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제 블로그에서 뭐 어떻게 읽었는지,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보고 또 다시 읽었을 때 무엇을,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간접적으로 독서 모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참여를 잘 해주신 분들에게 제가 책을 선물해 드리기도 했는데, 뭐 6월 달에도 비슷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에 살고 계신 분들도 이 모임에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더보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 아마 일요일 날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위대한 개츠비 감상을 공유를 하자면, 제가 재즈라는 작품을 읽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흑인 여성이 쓴 1900년대 초반, 1910년, 20년대 초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었는데, 이제 이 위대한 개츠비는 백인 남성이 쓴 1920년대의 어떤 미국 역사적 배경이 들어가 있는지라 그거를 좀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도 제가 20살 무렵에 읽고 그 중간에 한 번 더 읽고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읽어봤는데 세 번째 읽었는데 확실히 고전은 언제 읽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막연히 개츠비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낭만적인 시각으로만 많이 봤었는데 개츠비보다 그리고 그 서술자인 닉 캐러웨이보다 조금 더 연장자가 된 상태에서 이 책을 읽다 보니 좀 다르게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가 스캇 피츠제럴드의 글쓰기 스타일 같은 것들도 조금 더 눈에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개츠비의 사랑 그런 것들이 조금 낭만적이다라고 다가왔다면 지금은 이제 그 사랑 이야기보다는 피츠제럴드가 서술하는 어떤 배경 묘사, 계절 묘사, 분위기 묘사 이런 것들에서 풍겨서 나오는 어떤 낭만, 분위기. 그래서 남성분들이라면 피츠제럴드의 어떤 한 구절을 이용해서 여성분들에게 연애 편지를 써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유머러스하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작가가 곳곳에 약간 개그 욕심이 조금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스캇 피츠제럴드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예전에는 십몇 년 전에 읽었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 등장하는 남성 주인공과 닮은 점이 많고, 무라카미 하루키 문체에 배어있는 어떤 좀 위트 있는 유머라든지 재치 이런 것들도 좀 비슷한 교집합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런 점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고전이라는 게 이제 쭉 지속되고 많은 사랑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는 이유는 그것이 어떤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2021년 지금 이 시국에 위대한 개츠비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문학 소설 3권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엠 포스터의 전망 좋은 방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다뤘던 작품 중에 기억에 남는 작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엠 포스터의 인도로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었어요. 영화로도 본 적이 있는데 이엠 포스터의 작품은 뭐 전망 좋은 방,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재개봉, 리마스터링이라고 하나요? 재개봉한 그 모리스, 휴 그랜트가 나오는 모리스라는 작품, 그리고 하워즈 엔즈라는 작품과 그리고 또 이 전망 좋은 방도 영화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화가 돼 있다는 거는 소설 자체가 굉장히 영상으로 구현할 만큼 아름답고, 또 배경이 전망 좋은 방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고 그 로맨스 이야기, 하지만 그거를 다루면서도 어떤 사회적 분위기 같은 거,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다루고 있는 작품. 그리고 또 뭐 제인 오스틴이 쓴 그런 영문학 작품의 결을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안 포스터가 쓴 로맨스 소설도 분명히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남성 소설가가 쓴 소설이 이렇게 산뜻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조금 느꼈던 작품이 저에게는 전망 좋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입니다. 뭐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여기에는 뭐 말이 필요가 없죠.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들은 정말로 디 아워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정말 좋아해서 한 4-5번은 본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안 보셨으면 한번 꼭 보세요. 그게 델러웨이 부인
소설과 그리고 그걸 쓴 버지니아 울프의 어떤 삶을 어떤 액자식 구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화한 작품인데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디 아워스를 보시고 관심이 생기면 델러웨이 부인을 보셔도 되고 또 델러웨이 부인을 먼저 보시고 그 영화를 봐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 작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처음에 읽으실 땐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번역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 원문을 그대로 살리는 한에서 번역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 읽기가 조금 어려운 지점도 있고 한국어로 쓴 것만큼 술술 읽히진 않는 지점도 있고 또 워낙 버지니아 울프의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그 글쓰기 스타일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게 뭐 굳이 알고 보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 소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이 얘기했다가 근데 그게 되게 재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우리 여성분들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한참 뭐 이렇게 음식 얘기했다가 갑자기 화제가 전환돼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뭐 얘기하고 어제 있었던 일 얘기하고 갑자기 화제가 훅훅 바뀌면서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가 막 동시에 진행되잖아요. 멀티로. 그래서 그런 인간의 어떤 사고, 뇌, 생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사람을 만날 때도 어떤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들과 판단들이 지나가고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마음속에서 들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어떤 자아와 머릿속에 있는 자아가 좀 이렇게 분리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표현한 게 버지니아 울프 소설의 특징인 것 같아서 그 중에서도 그 어떤 캐릭터가 가진 매력이 빛나고 여성으로서 감정이입할 수 있는 그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캐릭터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 세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영문학은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제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역사 인문학 책을 보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그 제가 흥미로워할 만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책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두 도시 이야기는 프랑스 대혁명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고 사실은 그냥 역사책을 이렇게 읽는 것보다도 소설이 훨씬 실감나게 묘사하는 당대의 어떤 그 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프랑스 대혁명이 굉장히 위대하고 자유를 쟁취하고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대운동이라고만 배웠는데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 인간들, 심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현실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묘사된 게 이 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2권으로 분권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재밌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심의 어떤 소설을 좋아하신다면 찰스 디킨슨의 모든 작품을 추천드립니다.